그나브리와 사인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근데 그나브리는 애초에 그 공을 포기하고 나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이게 그냥 순간의 찰나의 선택이 잘못됐던 거지 이게 뭐 실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근데 뭐 이게 매 경기 나오고 이게 막 3경기에 한 번씩 나오고 2경기에 한 번씩 나오면서 이걸로 계속 실점을 하면 그때는 진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. 그렇죠.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없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고 사실상 오늘 올리세 나오고 왼쪽에는 코막 나오고 해리케인 나오면서 해리케인의 멀티골과 함께 사실 4대0까지 앞섰었죠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해리케인 빼고 올리세는 전반 끝나자마자 뺐고 이제 좀 대거 교체를 해줬죠. 코망도 빼고 코망도 빼주고 하면서 뭐 그나브리, 자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김민재가 오늘 전반전에 실점할 뻔했던 찬스를 골라인 클리어링을 했어요. 그때 그거를 먹혔으면 오히려 1대0으로 지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걸 김민재가 진짜 잘 막아주면서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홀슈타인끼리 완전히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다 보니까 뚫기가 어려운데 사실상 미넨이 진짜 좋은 약간 카운터택에 대한 대비도 다 잘 돼 있었고 그러면서 진짜 4골을 때려 넣었죠. 근데 때려 넣고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사실상 김민재의 좀 잘못이 크죠. 아쉬운 장면이 나왔죠.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그나브리랑 그 사인이 안 맞았다예요? 아니면은 저는 생각해요? 김민재가 그나브리 탓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김민재 선수도 자신을 자책할 거예요. 그 장면에서 이미 그나브리는 등을 돌리고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그냥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아쉽더라도 이 볼이 아깝더라도 걷어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축구가 그런 순간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는 선수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의 김민재의 실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실수인 것 같아요, 솔직히.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그게 뺏긴다고 해서 득점으로 연계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언더골이 나왔죠. 슈팅을 너무나도 잘 때렸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실점이 나왔고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로 인해서 팀의 첫 번째 실점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실점 이후에 사실 그래도 그냥 4대1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막 사네 헤딩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나브리도 못 넣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골이 안 터졌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4대2, 4대3까지 가면서 야 이거 이러다 비기는 거 아닌가. 힘든 경기가 진짜 야 이 미넨 경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는 느낌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클린시트를 못 지키고 뭐 4대0 경기가 4대3까지 되는 거가 정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승리를 가져갔고 해리케인도 쉬게 해줬고 올리세도 나갔고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준 걸 보면 좀 괜찮다. 아니 아마 뭐 콤파니 감독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김민재를 뭐 자책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. 물론 이 빅클럽에서 이런 실수가 더 많이 안 나오면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이 팀에 갔을 때 뭔가 김민재가 그냥 예전에 항상 했던 후토크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꾸 이 팀에서 김민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데 쉽게 주면서 앞에 있는 또 다른 선수한테 이거를 맡겼으면 좋겠다. 왜냐면 리그 초반에 보면은 김민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.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밀고 나가는 거.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민재가 자신이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그냥 공 뺐으면 가까운데 빨리 주고 자기는 수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거의 이런 실수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. 작년에 비해서는. 근데 오늘 같은 실수는 뭐 1년에 솔직히 수비수라면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자주 나오면은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챔스나 이런 큰 경기에서 이런 실수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 끝나고 팀적으로 이 실수에 대해서 비디오 미팅도 할 거고 또 콤파니도 김민재한테 알려줄 거고 김민재도 자기가 뛴 경기를 돌려보면서 이런 거는 이제 걷어내야 되겠다라는 걸 또 느끼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심한 것 같아. 네 말대로 그냥 이 공을 버리는 게 그냥 아까운 유형의 선수인 거야. 그쵸. 센터백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이 공을 버리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아요. 그냥 자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차내고 라인을 정비하는 걸 좋아하는데 김민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있었던 두 팀의 기록을 보면 나폴리는 극단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팀 중 하나였고 더 만들려고 하고 막 돌려치고 들어가면서 흐비차랑 막 그 파비안 그 루이스인가 그 누구냐 무슨 루이스 있었는데 왼쪽 백에 하여튼 그 루이스 필리페 루이스였나? 아니야. 라이언 루이스였나? 루이예요. 루이. 걔 무슨 루이? 그냥 루이예요. 마르코 루이. 마르코 루이? 네, 맞아? 아니 루이예요. 루이. 왼쪽 백. 루이라고 있었을 거예요. 아무튼 뭐 왼쪽 풀백이 왼쪽 풀백이랑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. 그리고 나서 여기 왔을 때도 투엘도 더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막 더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. 이 공을 아끼고 이 공을
지켜내는 거에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도 그냥 쉽게 걷어내기보단 이 볼을 아끼려고 하다가 나오는 실수들이란 말이지.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냥 심풍을 해도 될 것 같다. 근데 이게 축구를 좀 제가 진심으로 그냥 전문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저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저게 김민재가 능력이 없어서 저거를 패스미스한 거라고 아니지. 생각 안 그냥 하고 판단 미스고 사인 미스지 서로. 그러니까 축구를 본 사람들은 김민재가 너무 볼을 너무 아쉽게 버리는 거 싫어한다. 모든 볼들을 다 빌드업식으로 연결시키고 싶어한다라는 게 느껴져요. 근데 이게 솔직히 프로페셔널한 이 팀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긴 해요. 저런 장면에서도 저 판단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선수의 레벨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실수는 좀 아쉬운 실책인데 김민재가 그냥 어쩔 때는 좀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이거를 막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쉽게 해라. 작년에 비해서는 근데 그게 많이 줄긴 했어요. 그렇긴 하지. 근데 여전히 김민재 선수가 뭐 대표팀에서 경기 뛸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공 뻥차고 막 공 잃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선수인 것 같기는 해요. 의미 없이 차는 거.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빅클럽까지 가는 거지. 그쵸. 왜냐면 볼을 그만큼 잘 찬다는 거니까. 빌드업을 잘하는 근데 선수고. 아까 그 장면은 결과론적으로 김민재 실수가 맞는데 그나브리와 사인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근데 그나브리는 애초에 그 공을 포기하고 나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이게 그냥 순간의 찰나의 선택이 잘못됐던 거지 이게 뭐 실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매 경기 나오고 이게 막 3경기에 한 번씩 나오고 2경기에 한 번씩 나오면서 이걸로 계속 실점을 하면 그때는 진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. 그렇죠.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없고 그냥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4대 0이면 여러분들 많은 팀의 선수들이 집중력 떨어집니다. 네,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중간에 리그 순위표가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나왔는데 레버쿠젠이랑 벌써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 미넨이 승점이 9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번 시즌 또 김민재가 또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될 것 같고 뭐 정말 미넨이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는 깡패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스에서 또 이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나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페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어쨌든 미넨도 어쨌든 오늘 홀슈타인 키를 만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힘든 경기를 했다.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맞아요. 이 스케줄도 힘들고 사실 김민재가 뭐 부상도 살짝 있었다 옛날부터 말 나오고 있는데 게임 맨날 뛰잖아요. 그쵸. 힘들만도 해요 체력적으로. 아킬레스건 쪽이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. 근데 오늘 같은 경기도 어떻게 보면 원래 휴식을 좀 그러니까 4대 0 때 솔직히 김민재를 솔직히 빼줄 만한 경기기도 했어. 근데 이게 콤파니도 갑자기 4대1, 4대2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이게 4대1만 됐었어도 한 70분, 80분 요 사이에 뺄 것 같았긴 했는데 중앙수비 둘 중에 한 명을 갑자기 4대2, 4대3이 되니까 감독 입장에서 쉽지 않죠. 빼기가. 근데 너무 안 빼줘. 근데 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 빼주는 것 같아요. 솔직히 4대 0이었으면 빼줬어야 됐다. 근데 생각해. 김민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내가 진짜 막 어디가 쓰러져서 병원에 눕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눕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더 프레시한 상태로 뛰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감독이야.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선수가. 근데 4대 0이잖아. 그럼 민재야 4대 0이야. 정신 차려. 근데 자기는 너 다음 경기를 더 쌩쌩하게 뛰어서 음바페랑 뛰거나 얘네할 때 얘를 죽일 생각을 해야지. 그럼 그렇게 말 김민재는 괜찮아. 근데 그렇다고 막 내가 너를 맨날 60분에 빼. 네. 막 맨날 70분에 빼. 그러면 네. 네가 나한테 그 말하는 게 맞지. 근데 그게 아니라 한 6경기 7경기 선발로 뛰었어. 근데 8번째 경기 때 이렇게 개 터트렸어 게임 4대 0으로. 게임 잘 뛰고 나왔어. 그러면 그때는 한 번씩 빼도 되지. 그 선수 스타일 자체가 예전에 인터뷰한 것도 보면은 나는 내가 진짜 어디 부러져서 눕지 않는 이상은 매 경기 다 뛰고 싶다. 나는 쉬는 거가 너무 싫다. 나는 벤치 앉아서 경기 보는 것만큼 싫은 게 없다.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자기의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. 경기장에 있으면 경기에 무조건 그치. 나가고 싶고.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조금은 안타까운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던 요 경기 이렇게 이제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